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여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한 한국판 좀비 영화인 부산행의 후속작 반도가 개봉했습니다. 반도는 솔직히 부산행이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한국에서 잘 다뤄진 적 없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킬링타임으로만 추천할 수 있는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점만 찾아서 감상하지 않는다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영화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반도 리뷰입니다. 야, 61번 빨리 안 나가! 야, 61번! 해가 지면 움직이자. 먼저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부산행에서 주연, 조연 너나 할 것 없이 각자만의 개성과 사연, 그리고 다른 느낌의 이미지와 포스를 풍겼기 때문에 반도에서도 당연히 캐릭터성에 집중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도 다행히 캐릭터성 강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부산행만큼은 아니었지만 아포칼립스라는 배경에 적절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다들 설정들이 꽤 많이 과하긴 합니다. 신나게 난폭운전하며 좀비들을 죽이는 어린아이들, 구조대를 기다리며 제인이라는 인물과 통화하는 할아버지,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의 인물들의 계략 등등 말이죠. 중반부터 이들의 캐릭터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돈과 탈출에 대한 욕망이 불러내는 신경전은 긴장감을 크게 불러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흥미진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강동원이라는 인물의 개성이 처참하게 묻혀가기 시작합니다. 부산행에서도 캐릭터성 다양한 캐릭터들 때문에 주연과 조연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평등한 시점에서 각자만의 포스를 뿜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인공 공유가 빈약한 포스였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딸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엑스트라들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주인공이라는 효과로 감정이입에 큰 도움이 되어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도에서는 아쉽게도 강동원 배우의 실력에 비해 캐릭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말로 괜찮은 아무 배우나 캐스팅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신경전이 오가는 중반부는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흥미진진한 신경전은 차량 액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총격전에서 이렇다 할 장면이 없고 카메라 각도가 정직했던 반면 차량 씬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공을 들여 기획하고 촬영한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좀비 영화를 보러 왔는데 왜 차량 씬이 더 이펙트 있을까? 반도에서 보여준 차량 액션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퀄리티 씬이 맞고, 마치 매드맥스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적잖게 있었지만 한국식 아포칼립스만의 색채가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액션에 대한 부분에서 차량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은 좀비 영화로서의 액션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페이지를 나눠서 좀비로 길을 막게 하는 참신함도 보여주고 해서 좀비라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그냥 눈뽕도 되고 괜찮긴 합니다. 단지 좀비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의 뒤통수를 치듯 차량 액션을 고집했다는 게 불만이란 것이죠. 사실 미국 좀비와 한국 좀비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익숙한 환경을 강조해서 살상용 무기 없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행이 히트를 친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 좀비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총이죠. 그리고 영화 반도는 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연출이나 기법이 없다면 특별한 것 없는 액션에 그치게 되는데, 이것을 연상호 감독님이 인지라도 했는지 신개념 좀비 차량 추격신으로 선택했더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인공 일행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생존자들은 4년 동안 숨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총과 장비는 어떻게 마련했길래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완성되었는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결국 오랜만에 시끌벅적했던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에 나오면서 귀에 들어온 대화는 이러면 좀비 영화가 아니잖아 였습니다. 액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도록 하죠. 그러면 드라마적인 부분에서 스토리는 어떤가입니다. 사실 배경이 이미 황폐화된 아포칼립스이기 때문에 부산행에서 표현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꿈도 희망도 없는 공간이지만 살고자 하는 생명체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생존하고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화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제가 느낀 기준으로는 책임감입니다. 애초에 인간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공간에서 인간성을 강조하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생명체는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서 생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도 비슷하게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희생을 하게 될 테고요. 영화의 대사를 응용하자면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영화는 노력이라도 해봤냐는 질문을 강조하며 가족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다른 생존자라도 구해보려는 의지를 가다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시킵니다. 그러나 영화가 선택한 것은 신파의 연속입니다. 사실 신파가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족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 한국적인 색채로 적절하게 마무리 짓는 신파가 나은지, 아니면 무조건 굿엔딩, 무조건 배드엔딩인 영화를 선택할지 고민해본다면 저는 신파를 고를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영화 시장에서 먹히는 부분이고,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보거나 평가,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반도에서 보여주는 늘어지는 신파가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공 일행의 모든 인물들이 신파를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 조연들은 그냥 악역으로 떼어버린 거죠. 부산행은 아직 발병 중인 상태라 반도처럼 바이러스를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들은 도덕적이거나 생존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심오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반도는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저항한다는 주제를 현실 속 사회에 빗대어 설명하기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1편과 2편의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우리 모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오락 영화에다 신파로 마무리 짓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전작의 팬들은 이미 화가 났거나 체념한 상태로 그럭저럭 볼만했다는 반응들이 벌써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숨쉬는 극장가에 사람들을 불러모은 키카드로 생각했으나 연상호 감독이 추진한 방향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평작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반도 이전에 개봉한 작품인 염력마저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상호 감독님 특유의 그 심오한 메시지 스타일이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결국 한국 좀비 영화의 또 다른 획을 못 그은 채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